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지난 2018년 홀로 작업하다 숨진 24살 김용균 씨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지만 우리 산업 현장은 아직도 6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당진 현대제철소에서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매번 우리는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이전에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보장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일할 만큼 일할 수 있어서 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 현실이 아닌 이상에 가까운 걸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성탄절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노동을 주제로 한 그동안의 인터뷰를 모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12월 26일 목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성탄절 특집 다시 듣는 대세남 그 두 번째 순서로 노동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지역 다양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가장을 떠나보내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가 잇따른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거리로 나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인데요. 한국타이어 하청 노동 환경의 실태에 대해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 조형래 조직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10월 30일 인터뷰입니다. 지난 2022년 산재 승인은 사상 최고치인 460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 산재는 2017년 후 5년 연속 증가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타이어 3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의 8년 8개월간 조사를 했는데요. 예. 한국타이어의 산재 신청이 2049건이고 승인이 188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22년 산재 신청만 497건, 승인은 460건에 달했는데 예.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2년 새 11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국내 1위 기업답게 산업 재해율도 국내 1위를 바라보고 있고요. 예. 현재는 지금 한국타이어 산재율은 현재 2위입니다. 예. 자, 이 사측의 안전 경영 결의가 있었는데도 산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무엇으로 분석하십니까? 노동 강도도 엄청 세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예. 설비도 많이 노후화됐고 자신들의 실적밖에 모르는 관리자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청업체 노동자들께서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해달라 이러면서 거리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이번에 더 알리고 싶으셔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까? 예, 일단 하청 작업 현장은 타이어를 보수하고 선질 등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정규직들이 하고 있는 가루 공장 내부에서 나오는 흉 연기로 저희 현장이 많이 뿌였습니다. 사진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디오라 그건 안 될 것 같고 예. 타이어를 손질할 때 저희가 공업용 글라인더를 사용하는데 이 작업 과정에서 튄 고무가루랑 글라인더를 하다 보면 이제 고무 탄 연기가 저희를 다 뒤집어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근무를 한 지 12년 차 정도 되는데 예.
건강검진을 한 2, 3년 차 때 받았을 때 폐결절이라는 진단을 아이고.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름이면은 굉장히 그 안이 열기로 가득 차 있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예, 여름에는 정말 덥죠. 40도, 45도 가까이 되는데 그 더위 속에 정규직들은 이동식 에어컨을 지급하고 하청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선풍기를 주니까 예. 그 이제 현장 온도를 이제 선풍기를 타고 그냥 뜨거운 바람을 계속 저희는 맞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이렇게 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보호장구를 주긴 주는데 넉넉하게 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이제 보호장구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갈다 보면 이제 그 지급 주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아껴서 쓰고 있죠. 그냥 땀 절은 거 보관했다가 쓰고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뭐 12년 차, 13년 차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 환경, 노동 환경에서 그렇다면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제 한국타이어는 대전 공장 화재 발생 이후에 대전의 물량이 금산 공장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전 공장에서 불렀다고 해고시킨 노동자들을 금산 공장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투입시켜서 못된 관리자들은 한 번 해고당하신 분들한테 노조 가입하지 말고 말 잘 들으면은 하청업체 정규직 시켜준다고 이런 막말을 듣고 있죠. 예. 지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도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정규직 검사 직원들이 예. 이제 타이어에 좀 하자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그거를 보수를 하라고 저희한테 보내요. 예.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다른 협력업체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은 재료 운반이나 아니면은 완제품 이제 출하에서 보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 공장에 있던 물량이 금산 공장으로 많이 넘어왔다. 그만큼 업무 강도가 좀 더 높아졌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겁니까? 예, 없죠. 저희가 요구를 해도 하청업체 이제 이렇게 표현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바지 사장들은 권한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원청에서 그거를 인력을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저희랑은 대화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올해 수차례 현장 개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대전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고발 이런 진정도 제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후에 뭐 네. 달라진 게 없습니까? 예,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저희가 고발장을 예. 올해 1월과 3월, 6월에 이렇게 넣었는데 예. 고발을 해서 이제 사측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측은 조사도 안 했고 저희도 조사를 안 했는데 회사가 어떻게 알고 저희가 고발한 거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노동청은 저희가 고발장을 내니까 회사가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감당되겠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겁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대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뭐 관련돼서 어떤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또 사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서 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또 한국타이어 측의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키고 있다고는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예. 노후화된 설비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역할도 못하고 그냥 설비만 그냥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 그걸로 이제 산안법을 지키고 있다고 이제 회사가 회피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예. 노동청은 이제 이렇게 노후화된 설비가 잘 작동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현장 조사를 나와야 되는데 예. 맨날 자기들은 바쁘다고 이렇게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뭔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께서 바라는 점 어떤 대책이 앞으로 마련되어서 이 노동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국내 1위고 글로벌 탑10 기업 안에 드는 한국타이어 다닌다고 하면 돈도 많이 받고 대우도 좋은 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다들 여기 직원분들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정규직들도 20년 다닌 사람들 월급이 200 중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예. 노동 강도도 이렇게 세고 돈도 많이는 아니어도 300 초중반 받고 싶고 안전한 설비에서 웃으며 회사에 근무를 하고 싶은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뭐 네가 못나서 그렇다, 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는데 좀 씁쓸합니다.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얼굴에 붕대를 감고도 급식을 진행해야 하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전 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인데요. 이분들은 급식실 대체 인력제를 도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김양희 대전 지부장의 인터뷰입니다. 보통 배치 기준이 관공서는 60명 내지 80명 사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전 학교 급식실은 조리원 1명당 교직원 학생수 포함한 그 식수 인원 한 140명 정도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24년도에 이제 노동조합과 단협 체결하면서 현재 이제 110명 수준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전시 교육청은 25년 9월까지 103명으로 맞추겠다라고 했지만 예. 103명으로도 고강도 노동을 전혀 낮출 수 없다는 게 지금 급식실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예. 자, 그럼 지부장님께서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겁니까? 한 17년 차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의 급식실의 변화를 정말 몸으로 체험하고 계실 텐데, 그럼 몇 시에 출근해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까? 학교별 차이가 지금 이제 많이 나는데요. 그 식재료 이제 검수 전에 소독이라던가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예. 30분이나 많게는 1시간 전에 출근하는 학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식수 인원이 많은 학교는 양이 많다 보니까 식재료를 다른 학교보다 일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자꾸 출근을 앞당겨서 일을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7시 반이면 출근을 해서 조리, 전처리 예. 이런 게 들어가고요. 유치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교직원, 학생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계시지만 우리 급식 노동자들께서는 점심 식사는 또 제대로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휴게 시간이라든지 식사 시간 이런 건 좀 보장이 됩니까? 잘 안 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조리가 끝나면 조련 선생님들이 이제 땀에 젖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한숨 돌리고 배식 전에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대략 절반 정도 학교가 아마 넘을 거예요. 예. 조리가 끝나도 부랴부랴 뒷정리도 못하고 이제 예. 배식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친 상태로 배식 적게는 1시간에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시간 걸리는 학교도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그때 이제 식은 거 다 식었죠. 이제 예. 그때 겨우겨우 식사를 하는 형편이고요. 유급 휴게 시간은 30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절반인 학교가 못 쉬어요. 이제 말하자면 후처리하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식판도 불리지 못하고 퇴근 시간에 쫓겨서 예, 이제 예. 바로 청소에 투입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원 부족으로 해서 업무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외에 학교 급식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급식실에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제 다쳐가지고 산재나 이런 병가로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학교 측에서는 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저희들한테 먼저 예. 그거를 듣는 상황이라 저희 이제 노동자 조리원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들 유령 아니냐, 유령 취급 받는다 예. 자괴감에 빠져 있고요. 예. 인원은 부족한데 예. 반찬 가지 수는 늘어나고 일주일에 3, 4회 이상은 수제 요리나 이제 튀김 이런 전 요리를 또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조리할 때 너무 손이 부족해요. 예. 예. 거기다가 또 조리 공정은 복잡해요. 조리한 걸 또 철판에다가 한번 하고 또 그걸 또 치즈 뿌려서 오븐에 넣고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노동 강도는 헤아리지 않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배식 시간이나 뭐 어쨌든 학생들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걸 맞추려다 보면 다치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산재 승인 건수가 3년 사이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난 그 22년 통계 자료에 보면요. 예.
공립학교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39건 중에 예. 34건이 급식 관련해서 일어난 산재고요. 예. 저희가 이제 대형 조리기구로 이제 요리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옮기고 배식, 청소 모든 과정에 이제 온몸을 써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불도 가까이 있고 날카로운 조리기구도 쓸 수밖에 없고 이게 모든 안전사고에 이제 노출돼 있는데 급식 종사자 이제 산재 중에서 화상이 가장 많고요. 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무거운 식판을 이제 들다 허리가 삐고 대부분 손과 손목 그런 통증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이제 호소하는 게 기본이고요. 예. 바쁘다 보니까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무거운 솥단지 같은 거 25kg 이상 다 가져거든요. 예. 두 사람이 들으라고는 알고 있지만 예. 없어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바쁘다 보면 혼자 해야 될 때가 많아서 예. 많은 이제 산재 사고가 나고 있는 실태죠. 예. 특히 무엇보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 가운데 폐암 산재가 잇따라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튀김이나 전 이런 것들을 매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 이제 학교 급식실 중에 이제 폐암으로 6명이 숨지셨어요. 예, 예.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128건에 대한 이제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요. 예. 튀김 요리 과정에서 조리 흉이 나온다라는 원인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예. 저희 급식 노동자에는 이제 대체 인력 부족으로 병가나 휴가 이런 자유롭지 못하게 건강 검진 같은 거를 이제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예. 힘들죠. 대전교육청에서 2026년까지 급식실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습니까? 교육청 입장은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환기 시설을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당장 근로자들의 이제 폐질환에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예. 환경적으로 이제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는 후드 상태를 점검했어요. 예. 근데 그 정도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짓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새로 설립한다던가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전 학교가 다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후드 점검을 한다. 그렇지만 성능의 기준에 못 미쳐요. 왜냐면 기존에 학교들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아마 계산한다고 해도 후드 성능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뭐 대책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저희 학교 급식 조리원 대상 폐질환 관련 검진 지원 같은 거를 예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예. 22년도 하반기에 교육노동부가 이제 합동으로 55세 이상 저희 경력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폐암 발병 전수를 하기 위해서 폐암 그 CT를 받게 했어요. 폐암 검진을. 네네. 그랬는데 이제 대전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시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저희는 그 폐 검진을 받고 나서 결절이라던가 이상 판정을 받은 조리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이제 추적 검사를 해야 돼요. 예. 암 전 단계일지 어쩔 때는 매일 불안해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조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검진을 시켰으면 대책을 마련해 줘라, 예. 만들어 달라 했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이제 예산 문제 등을 들면서 해줄 수 없다, 뭐 예. 지원을 어렵다.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 로봇 뭐 이런 것을 확대하겠다 이런 대안을 또 내놨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30억을 이제 투입해서 급식 로봇을 이제 본격화한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이제 뭐 시범 도입된 이제 급식 로봇이 이제 부실급식 해결책이라고 내놓았거든요. 예. 저희 급식 종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이거는 뭐 인력 위탁을 통한 민영화 시도라고 반대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봇을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조리원 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 그런 거를 처리하지 않고 로봇을 드린다 하는 거는 좀 예. 또 경북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예. 뭐 협동 로봇을 설치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 거기에 진짜 같이 로봇하고 저희 조리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함께 작업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류 작동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튀김에 예. 기계하고 저희가 이제 동선에 부딪힐 수도 있고 예. 비싼 기계를 들였는데 그 기계를 다루는 건 또 저희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이 뭐 세척도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이중으로 예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저희는 이제 환영하지 않고요. 예. 일단은 저희에 대한 처우라든가 결혼 문제 해결을 시급하다 그걸로다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기가 안 되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바라고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요. 예. 저희 대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 지금 난항이에요.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대체 인력 도입하던가 도입 만들고 조리움 심각한데 예. 급식실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서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죠. 급식실의 노동 환경이 개선돼야 학생들도 더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겠죠. 지난 12월 6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뿐 아니라 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기본급과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학교를 벗어나 거리로 나왔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김양희 대전 지부장에게 또다시 들어봤습니다. 17개 시도가 같이 예. 똑같은 공통 사안이고요. 보면 이제 최저임금 못 미치는 게 이제 기본급 정상화고요. 예. 이제 그 임금 격차 심해지는 거 복리수당, 직무가치 인정. 거기에 큰 틀은 이제 임금 체계 개편도 예. 22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봉제가 매년 자동으로 임금 인상되는 구조인데 예. 저희 같은 교육공무직은 저희 급여 체계가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해마다 예. 거기에 그렇게 복잡한 구조 말고 임금을 하나로 좀 예. 임금 체계 구조를 좀 만들자. 교육청과 이제 저희가 같이 교육부하고 예. 좀 상의를 해서 임금 구조를 좀 개편하자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전교육청이나 이제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들이 이제 예산 부족 이유로 해서 이제 전혀 같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예. 계속 묵묵부답이었죠. 직무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임금 테이블이라고 하죠. 뭐 임금 체계도 네네. 다 다르고 이런 것을 좀 일관성 있게 좀 개편을 해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임금 교섭도 지난 4개월 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협상이 어느 부분에서 그럼 가장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임금 인상률을 보면 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3% 공무원하고 같이 예. 3%를 올려준다라는 그런 수치로 나왔는데요. 교육청은 동일한 인상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400만 원에 3%하고 저희 같은 월급 200만 원에 3%는 틀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급을 일단 맞춰 놓으면 예. 저희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교육 당국은 공무원의 인상률과 동일한 퍼센트만 제시했을 뿐 예. 전혀 다른 거는 계속 4개월 동안 그거 외에는 빈손으로 계속 예. 교섭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섭에 좀 성실하게 저희한테 좀 관심 좀 갖고 좀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교섭장까지도 예. 묵묵부답으로 대해서 저희가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예. 지금 급식과 돌봄 분야부터 어떤 실태를 맞이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마 다 아실 건데 급식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이제 부실급식 문제가 많이 떠올랐잖아요, 수면 위로. 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병가나 그리고 휴가를 가면 대체 인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결혼 사태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 10명이 해야 되는 급식을 2명이, 3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급식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임금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임금 협상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 급식 노동자가 들어오겠냐 해서 이제 저희가 노동 강도도 낮춰주고 예.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급식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싸우고 있고요. 예. 돌봄 종사자 선생님들도 이제 늘봄학교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되고 예. 있어서 그런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는 전가하지 않겠다 돌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근무 여건도 더 예전보다는 더 어려워졌고 돌봄 교실의 정원도 예. 폐지가 되고 이제 한쪽으로 막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봄으로 쪼개져야 되고 돌봄으로 쪼개져야 되니까 예. 예. 현
현장은 어수선하고 또 처우는 처우대로 힘든 건 힘든 대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지금 대전시 교육청하고 직종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야 종사들은 또 처우가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는 이제 다양한 직종이 많거든요. 학교 청소 노동자분들도 있고요. 왜냐면 근데 그 한 학교를 한 분이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말하자면은 화장실이 많거든요. 복도도 많고 근데 그 한 분이 청소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 배치 기준을 지금 또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무 시간이 짧아요. 8시간 근무가 아니라 3시간, 뭐 2시간 50분 이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이 혼자 하루 종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특수교육 실무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 선생님들은 이제 특수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 학교에. 거기에 대한 인력 부족이 그리고 또 늘봄도 생기고 방과 후에 파견이 돼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학생의 돌발 행동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도 좀 교육청에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무행정 또 있거든요. 그분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의 업무가 있는데도 이제 다른 직종의 교원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본인 업무 아닌 것도 다 맡고 계셔서 이런 업무 분장이 교육청에서 좀 책임 있게 좀 학교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그것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장 대량이라 해가지고 학교 현장 안에 행정 담당자 선생님들은 서로 간에 갈등으로 많이 대립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민원 처리 이런 것도 다 저희 교육 공무지들한테 좀 떠맡기고 있어서 교육 공무지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모로 이 학교 내에서 필수 인력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 교육공무지 파업을 좀 이해하고 뜻을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들도 계실 테고 또 이것을 반대하시는 학부모들도 계실 텐데 학부형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 학교가 이제 교육의 장으로서 이제 노동 차별이 가장 없어야 되는 그 평등한 공간이 되어야지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파업이 그냥 마냥 저희만의 뭐 이익을 위해서 파업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려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대전시 교육청에게 저희는 이제 항상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나누지 말고 뭔가 책임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저희도 뭔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파업에 우려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 체계 개선 협의, 급식실 고강도 노동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해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난 6일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딘 노사교섭에 또 파업을 경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성탄절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여러분은 지금 노동을 주제로 한 다시 듣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5시엔 대세남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군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다시 듣는 대세남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노동을 다룬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순직은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들이 외친 죽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처절하리만큼 간절한 울부짖음에 소방관들의 처한 열악한 근무 여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전 지역 소방관들이 처한 노동 환경 실태에 대한 지난 11월 11일 이규현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전 소방지부장과의 인터뷰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의 체감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이 주 업무였다면 요즘은 사건 사고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재 종류들도 다양하고 예. 그다음에 다양한 생활 안전 구조 현장 벌집 제거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무수한 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래 예를 들어 보면 코로나19 때에도 저희 구급대원들이 이제 출동 시마다 보호복을 갈아입어야 했었거든요. 예. 무더운 더운 날에 그 보호복을 계속 갈아입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병원 앞에 가서 뭐 2-3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집단 사퇴를 하고 전문의가 부족해갖고 병원 선정이 잘 안 돼서 지금 응급실이 지금 비상사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대전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선정이 안 돼서 가까운 천안, 뭐 청주, 논산, 뭐 경기도까지 저희들이 환자를 이송해가지고 예. 뭐 구급대원의 인적도 좀 딸리고 구급의 질이 좀 약간 떨어지고 있다. 저희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30여 년의 시간을 천천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이 소방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좀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요. 현재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가 4년이 흘렀고요. 국가직이 됐다는 말은 국가재난관리체계나 소방 근무 환경 개선하겠다.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국가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소방 조직 체계 또 예산 구조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소방청은 경찰청처럼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으로 온전한 국가직이 아닙니다. 예.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될 때 그 소방 서비스의 지방하고 뭐 시하고의 그런 격차, 그다음에 장비의 운용의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임용권과 인사권, 예산권이 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국가직인 거죠. 예. 그래서 현장의 안정적인 지휘체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지만 정부조직법과 소방기본법 등의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예.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지사에게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들은 지방단체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투자가 결정되고요. 소방 서비스의 양적, 질적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소하고자 국가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적, 양적 편차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소방관들한테도 근무 여건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여건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직과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뭐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측이나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이제 완전한 국가직이 되려면 예산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많은 장비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현대화를 해갖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금이나 산재보험,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처럼 소방이 별도 기부금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예. 더 안정적인 재원을 만들 수 있고 저희 장비가 현대화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전시 소속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885명, 구급구조대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3,331명입니다. 지금 뭐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엄청난데요. 지금 인력난에 대해서 조금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이나 요구안들이 조금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전시 공무원 지방직의 시 정원에 묶여 있습니다. 국가직인데 예. 그러니까 대전시 공무원 수의 분할돼서 30%에서 40% 정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임의로 저희 직원들을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저희가 요구하는 건 완전한 국가직이 돼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소방청에서 행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증원을 할 수 있고 감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자율적인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취지 가운데 하나가 재난관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대우 면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실상은 좀 참혹합니다. 예. 저희가 일반직은 6급
5급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 비율이 50%에서 70% 가까이 되는데 예. 저희는 6급도 못 가고 7급에 퇴직하신 분이 20%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예. 그 근속 승진을 제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에서 50%로 작년에 이제 유일하게 풀었는데 예. 근속 승진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공무원이 근속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 맡은 바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시의 예산 비율에 공무원 수에 맞춰서 승진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 예. 근속 승진 자체도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지금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근속인데도 불구하고 근속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처럼 22년, 24년 올해까지 계속 40%에서 50% 확대를 요구를 해서 50%로 확대됐고요. 예. 이제 50에서 60%까지 좀 확대 좀 더 해주십사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요 근래에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한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작 재난안전 현장에 제일 먼저 가는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측에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예. 그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에 되어 있고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에 되어 있으니 예. 그 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근속 승진 퍼센테이지가 50%로 확대됐다는 얘기는 이제 50%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40%였던 거고요. 네네네.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9급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보통 5, 6급 정도에서 정년퇴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50% 맞죠. 이상이다. 예. 근데 지금 소방은 보니까 직급이 11개로 나눠져 있어요. 계급은 11개로 되어져 있고 예. 직급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5, 6급까지도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군요. 일반 공무원들보다 저희가 근속 연수가 더 깁니다. 소방사로 들어왔을 때 예. 6급인 소방경이 되려면 20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뭐 보수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지만 정부에서 소방관 구조 9급 활동비 이것을 27년 만에 인상을 했는데 현장 인력 가운데 이걸 또 지급 못 받는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그 21년도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했던 상황인데요. 예. 구조활동비 수당을 이것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수당도 10만 원이었습니다. 예.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정부 차관에서 이제 구조구급 활동 수당을 좀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협의를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수당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 모든 공무원을 해당되는 거에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방공무원은 구조구급 활동 현장에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구급대원만 가는 게 아니라 구급대원들 인원수가 모자라면 현장에 있는 대원들 다 가고 예. 또 그렇지 않은 더 큰 사고가 나면 내근에 행정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도 와서 같이 일을 거들고 하는데 예. 그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은 돈을 받고 어떤 분은 돈을 못 받으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예. 그다음에 사기 문제에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도 어떻게 보면 이 소방 활동, 소방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담배를 살 경우에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했다. 이런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몰에 대한 뭐 대안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원래는 23년도에 없애려고 했는데 23년도에 저희가 대시민 운동을 하고 국회의원분들을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해서 작년 하나는 지켜냈습니다. 근데 올해도 벌써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일반 재원으로 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근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에만 쓰라고 내려준 돈입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썼던 건데요. 올해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소방관도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만 지원하는 이 지원자 수는 어떻습니까? 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다행히 이제 젊은 대학에 소방 관련 학과, 그다음에 응급구조학과가 생기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방관들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동경을 하는데 들어와서 보면 실상을 보면 좀 실망감을 좀 느끼는 경우도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은 소방관들이 좋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원 전체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의 인원의 배정이 묶여 있어서
더 증원을 하고 싶어도 증원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난 11월 9일이었죠.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동료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만 전해 주시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소방관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개인이 가족처럼 서로를 관심과 배려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사명 뒤에는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 연인이란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특수학급 과밀과 부족한 지원 인력 등 열악한 특수교육 현실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장은미 전국특수교사 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과밀 특수학급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물론 대전을 포함해서요. 백승하 요원실에서 이제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과밀학급이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 평균인 10%보다도 더 많은 과밀학급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점점 그 과밀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생 수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전체 특수학급 중에서 60곳이 이미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 역시 지금 한 3,500여 명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급 인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계속 증가를 할 뿐만 아니라 대전교사 노조가 설문을 했는데요. 그 설문 결과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에서는 특수학급의 부족을 꼽으실 정도로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학교별로 이 정해진 학급 인원 수가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유치원은 4명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초과하게 되면 학급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령에도 정해져 있어요. 법령에 정해진 이 모든 일들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어쨌든 법에서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학생들에 따른 개별적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에 맞는 그 개개인의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과밀 학급이라고 하면 학생 한 명당 받아야 될 개별 교육을 받아야 될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밀 학급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 보니 특수교사 임용고시 응시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우선은 정말 올해 대학의 특수교육과가 미달이 미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특수교사들이 임용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특수교사들도 교단을 떠나고 있고요. 임용 응시율도 이제 계속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주변에서도 보시면 특수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다라는 말씀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학교의 한 학급 형태로의 특수학급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복무적인 부분들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맡을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병가를 내거나 출장을 갈 때도 이 수업에 대한 부분이 쉽지가 않고요. 인턴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계속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셨어요. 네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모로 참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특수교사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책임을 다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사 수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굉장히 부족해서 다른 교과 교사들보다 특수교사의 기간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가 훨씬 넘어가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사를 찾기가 힘들죠. 자꾸 조금씩 떠나는 추세가 점점 그것도 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네.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한 학급을 맡아서 이 담임 선생님으로 봉직을 하고 계시다가 그러면 이제 그걸 혼자서 다 하시기 어려울 경우에 뭐 도움을 주시는 특수교육 업무를 보조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업무는 그냥 특수교사가 다 담당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해주는 지원 인력은 있어요. 교육공무직인 실무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실무사 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이런 지원 인력 자체가 이제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줘요. 예산만 주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모든 행정적 업무들까지 전부 다 또 교사의 몫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조해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예. 행정 업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9시간의 수업 시수를 채운 이후에 이런 도움을 주시는 인력에 대한 행정 업무까지 또 다른 반에 있는 또 관리해야 될 학생들까지 행정 업무를 또 맡아서 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뭐 정부와 교육당국 알고 있을 텐데 관심이나 지원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 특수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이것도 백승아 의원 자료실에서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특수교육비도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주는데 문제는 학생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산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간폭이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특수교사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해주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최근 국회에서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좀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렇게 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4명, 6명, 7명의 학급당 학생 정원인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께서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인원을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내용의 입법 발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유치원과 중학교가 현행대로인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 수 기준을 낮춘 이 법안 자체는 저희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학생 수가 좀 줄어들면 담당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더욱더 좀 수월한 교육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 인천 사례를 보면 중증 장애 학생과 또 다른 그 장애도 이제 등급이 있고 또 학생마다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그 장애 정도에 따른 그런 것은 인원을 책정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상관없습니까?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지켜지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인천의 같은 경우도 중증 학생들이 4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학급수 감축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리 중도 중복 장애나 중증 장애가 있어도 법령에 따라서 학급을 감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하나하나 살뜰히 챙기다 보면 뭐 체력적으로 당연히 힘드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저희가 뭐 많은 상해를 입기도 해요, 사실은. 아이들의 이제 도전 행동이나 공격 행동, 혹은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이 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을 보호할 만한 방안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지도고시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 제재를 허용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생활지도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제재보다 특수교사들에게는 더 협소하고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공격 행동이나 돌발 행동에 대해서 특수교사들이 방어할 만한 그 행동을 제재할 만한 그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해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이걸 해결할 만한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오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인 특수교사는 현장의 이런 특수성 때문에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점들은 좀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우선은 저희는 이 모든 법에서 특수교사를 좀 제발 여외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장애 학생이긴 하지만 동등한 교사이고 또 아이들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에 의한 대처는 어느 교사든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특수교사들을 천사로만 보시니 특수교사는 참아야 돼, 특수교사니까 희생을 해야지, 특수교사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시선으로 저희를 너무 많이 바라보세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인식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같은 교사로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사들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아까와 같은 인식 때문에 요구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최 요구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처우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으신 부분이 없으실까요?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저희 특수교사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별적 요구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율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2025년까지 10개 특수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 제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특집으로 진행했던 다시 듣는 대세남,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노동을 주제로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방송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 샘 스미스와 태연이 함께 부른 I'm Not The Only On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